실리콘밸리 하면 떠오르는 자유로운 분위기 있잖아요. 이제는 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 그의 사상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전례 없는 결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변신, 이건 뭐 갑작스럽기도 했고 또 너무나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궁금해하는 게 딱 하나 있죠. 어떻게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그의 시작점으로,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모든 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자, 머스크의 세계관은요, 사실 그냥 평범한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청사진이 그려진 곳은 바로 인종차별 정책, 즉 아파르트헤이트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남아공의 행정수도 프리토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인종에 따라 철저하게 나뉘어 있는, 말 그대로 설계된 사회에서 자란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요, 사회 질서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 경험이 훗날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게 바로 보스캡, 우리말로 하면 보스주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 백인 남상이 최종 권위자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모델이죠. 이게 나중에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의 딱 기본 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이 사실 집안 내력이기도 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바로 사회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이끌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남아공에서부터 물려받은 생각들, 그리고 엄청난 야망을 품고서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킬 완벽한 장소를 찾아 떠납니다. 그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였죠. 이런 영웅적인 자아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보였어요.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전부 가장 강한 일론,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니까요. 꽤 재밌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자기인식은 그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아주 확고했어요. 25살 때 자기 상사한테 스스로를 알렉산더 대왕에 비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는 바로 페이팔이었습니다. 페이팔을 매각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 강력한 인맥,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훗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게 되는 실리콘밸리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기술 창업가 집단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꽤 오랫동안 머스크는 사회적으로 좀 진보적인 인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방향을 확 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이런 급격한 변화를 촉발시킨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얼마나 급격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BT 친화적인 기억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자신의 딸이 성전환을 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깨어난 정신 바이러스 때문이라면서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이런 개인적인 감정, 어떤 면에서는 좀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그의 기존 이념과 딱 결합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생각을 더 극단으로 몰고 가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머스크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건 사실 실리콘밸리의 최상위 엘리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훨씬 더 큰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데올로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출산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요, 자기처럼 똑똑한 소위 유전적 엘리트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아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애 많이 낳고 대가족을 이루자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체외수정이나 배아선별 같은 기술까지 동원해서 자기가 꿈꾸는 화성 식민지에 딱 맞는 최적화된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정치 철학이 되는데요. 그걸 바로 기술 권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 혁신이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라고 보고, 민주주의처럼 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은 그냥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의 동료인 피터 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하기 어렵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자본주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의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소유한 플랫폼, 바로 X를 통해서 그의 말 한마디가 여론을 만들고 뉴스의 흐름을 바꾸고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가 가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또 불안정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위험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는요, 우리 시대의 권력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막대한 부가 그들만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나머지 우리를 위한 규칙은 누가 정하게 되는 걸까요?